오늘 해볼 이야기는 분석적으로 글을 읽는 단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인풋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 흔히 인풋이라고 많이 부를 때 부르는 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웹소설을 이제 읽어서 웹소설을 읽는 것. 이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소설 말고도 이제 뭐 만화라든지 뭐 영화, 애니 어쨌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포함한다. 그런데 물론 당연하지만 이제 웹소설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웹소설을 읽는 게 아무래도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웹소설을 읽을 때 인풋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풋 방법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분석적으로 읽고 어떤 데서 이제 분석 포인트를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분석적으로 그 작품의 기법을 캐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할 텐데 저는 오히려 이제 분석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분석적으로 읽는 것의 단점. 우리가 보통 소설을 뭔가 웹소설을 뭔가 되게 웃긴 게 정해진 공식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공식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정해진 공식처럼 생각할까? 공식처럼 생각하려고 할까?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그 편이 더 스스로에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정해진 공식처럼 뭔가 있어야지 이거를 배우고 따라하기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공식 이런 분석적으로 글을 읽을 때 이게 자기가 큰 단점 중 하나가 자기가 뭘 깨달았어. 뭘 분석을 했어. 약간 여기서는 주인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주인공이 뭐 어떻고 스토리 에피소드는 이렇고 이러면서 막 온갖 이게 바로 글먹의 정수로구나. 좋다. 너만 있으면 바로 월천킥 간다. 이러면서 하는데 왜 내가 쓰면 안 돼? 내가 쓰면 이제 그대로 안 나와. 이거 왜 그럴까? 아니 분명 나는 분석을 했거든? 분석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내게 적용을 못하는 거야.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 중 하나가 있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사실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제 점점 이걸 분석적으로 습관화해서 읽는 걸 습관화하다 보면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단점이 생겨요. 제가 나비개공이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 바로요 독자가 되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분석적으로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여기서는 주인공에게 이거를 주면서 기대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캐릭터를 등장해서 분위기 전환을 해서 장면 전환을 하려는 것 같은데 누가 씨발 독자가 이렇게 읽어. 독자는 이렇게 안 읽어요. 그냥 뭐 우리 당연하지만 독자는 뭣도 그렇게 읽지 않는다.
그냥 슥슥슥슥 보면서 재밌네? 다음아 뭐야 재미없네? 아차 이거밖에 없어. 애들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를 하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글 한 문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야 이게 바로 진짜 이게 이래서 다르구나. 이래서 이 글은 다르구나. 야 여기 이 작가의 정수가 느껴진다. 노하우가 보여. 이러면서 막 온갖 게시랄을 많이 떴죠.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되게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재밌어서 그래요. 물론 왜 재밌었냐를 찾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어서 읽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왜 재밌는지 내 원인을 분석해 보려는 거잖아. 그러면은 점점 더 독자의 감성으로 다가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독자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독자가 왜 재밌어 하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이 분석적으로 가면은 이게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쉬워 보이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생각한 거구나. 좀 부인은 제가 근데 누누이 여기에서 활동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작가는 작가이기 전에 독자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독자가 되지 않으면 글을 왜 재밌는지를 몰라. 저는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웹소설을 안 좋아한대. 근데 웹소설을 써야 된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겠어. 어떤 상황인지 완벽히 이해했어. 그렇죠.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였냐면 자기는 그 미스테리 소설을 좋아하고 그걸 쓰고 싶은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웹소설이라도 써야겠대. 이게 뭐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스테리 쪽 소설 쪽 시장이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죠. 거의 뭐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웹소설이라도 써야겠대. 근데 이제 웹소설 자체는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분들 욕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습니다. 왜냐? 이게 솔직히 되겠냐? 이게 되겠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작가이기 전에 그냥 웹소설을 좋아하는 독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독자들이 왜 이걸 좋아하고 이 소설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제 분석적으로 읽는 버릇을 들이면 이게 달라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독자의 감성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 게 독자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적으로 읽었는데 점점 더 독자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신기하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왜 재밌어 했는지, 왜 반응이 좋았는지 이거를 이해하려고 이제 분석적으로 읽었는데 실제로는 독자의 감성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려줄까요? 사실 너는 독자의 재미를 분석하지 않았어요.
넌 성적을 분석했지. 야, 뭐가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라. 뭐 독자의 재미? 뭐 어떤 거에 재미? 어디서 재밌냐? 이런 거 하나도 분석 안 했어. 성적을 분석했지. 어? 이게 얼마 하면 이제 조회수 잘 나온다 이걸 분석했지. 뭐 여기서 독자가 재미를 뭘 느꼈냐? 이런 거 솔직히 신경도 안 썼잖아. 아니 뭐 신경이라도 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든가. 한 번도 독자의 재미를 생각하지 않았죠? 너는 성적을 분석했어요. 이 작품의 랭킹을 분석했습니다. 이 작품의 연독을 분석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독자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재미를 분석한 적이 없어요. 분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는 성적을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